등장인물 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65살, 대한민국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자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입니다.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과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셨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늘 빠듯했죠. 늘 손이 모자랐던 집안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부모님의 일을 돕게 됐고 중학교만 졸업한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청춘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고 캠퍼스의 자유를 만끽할 때 저는 이웃 미용실에서 심부름하며 미용 일을 배웠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현실적 고민이 앞섰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 직접 미용 자격증을 따고 서울 외곽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제 미용실은 화려하진 않지만 동네 이웃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었습니다. 고마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29이 되던 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저와 함께 두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그 시간들은 돌이켜보면 참 고되고 고단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소중한 추억입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투경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슬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된다는 불안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미용실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미용실 문을 잠깐 닫고 시장에 다녀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들 손이 5개라도 부족한 일상이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쉬면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저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용실이 있는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입니다. 장맛비만 내리면 벽지가 젖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으로 스며들곤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아들, 딸과 함께 소소한 따뜻함을 나누던 그 시간이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던 기억. 설날이나 추석이 오면 좁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새벽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던 기억들 말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도 조금은 같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현관이 넉넉지 않아 남들처럼 대단한 것을 해주지 못했고 좋은 옷 한 벌 입혀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말없이 자신의 몫을 해내며 자라주었다는 사실에 늘 감탄하고 또 고마움을 품었습니다. 저는 자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저 김미숙은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히 소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한국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엔 주름이 가득하고 손은 거칠지만 저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작은 미소와 온정을 전하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건강이 예전만 같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 쓸쓸함에 잠 못 드는 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힘이 닿는 한 아이들과 가족 곁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내며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채워가고 싶습니다. 제 이름 김미숙, 평범한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이웃으로 오래도록 남고 싶습니다. 옛날 가족의 삶,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족이라는 이름만큼 제게 위안을 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빈 주머니와 허름한 집 한 칸에서도 기적처럼 꽃이 피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병약한 체질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남편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을 오래 지키지 못했던 것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낡았지만 땀과 눈물로 지켜낸 터전이기에 누구보다 소중했습니다. 벽지에는 아이들의 성장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어린 시절 장난감 하나 없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버텨내야 했지만 그 시절 소박함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를 긴장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미용실은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고 남편도 작은 제조 공장에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무거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리면 금세 피로가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걷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장 구석 작은 떡집에서 떡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 그날의 피로는 금방 잊혔습니다. 가족 모두의 식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을 때면 감자국이나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지만 내 식구가 둘러앉아 수저를 부딪히며 나누는 정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김치 한 접시, 무말랭이 무침만 있어도 아이들은 항상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늘 밥은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릇에 밥을 퍼담을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듬뿍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난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더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장난감이나 새 옷 대신 집 앞 공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좁은 마루에서 내 식구가 풍성을 불고 놀거나 제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를 들으며 까르르 웃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용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남편과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학용품 값을 모으고 아이들이 몰래 알바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엄마, 연필 다 쓰고 나중에 새 거 갖자고 고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는 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설날만큼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동네 할머니에게서 빌린 전부치기 솥을 써서 기름 냄새를 집안 가득 피워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산적을 조금씩이라도 꼭 준비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도 일찍 들어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와 바람을 나누며 조용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릴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남겨진 동안 저희 세 가족이 서로 의지가 되었고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습니다. 짧았던 남편과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따뜻함과 책임감은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전기세가 밀려 불이 꺼진 집에서 아이들과 손전등을 켜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세 식구가 함께 있기에 두렵지 않았던 것. 그 순간이 제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여자만의 고민을 들어준 친구가 되었고 아들에게는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때론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았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저의 부족함 위에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단함마저도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늘 함께이기에 웃을 수 있었고 가끔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던 기억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옛날 가족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국의 한 가정의 기록이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이렇게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없이 울고 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우리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듬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 한 번 없이 제 곁을 지켜준 엄마에게는 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들이었죠. 남편 없이 제가 홀로 지훈이와 딸을 키우던 시절, 지훈이는 때때로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일손이 벅찰 때면 알아서 부엌 일을 돕거나 여동생과 장난치며 어머니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도 어느새 청년이 되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취직하여 위험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 대신 족을 한 하로 사회생활을 택한 지훈이를 보면 가끔은 미안한 감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기에 엄마로선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아들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분 것은 그가 27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남쪽 경상도 출신으로 밝고 단정한 인상에 어딘지 모르게 소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와는 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취미와 가치관이 닮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점이 비슷해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처음 윤희를 집에 데려왔던 날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좁고 오래된 집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부끄러움보다도 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저희 가족은 따뜻한 국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윤희는 연신 고맙다며 엄마 손맛이 정말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도 지훈이도 잘 부탁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이와 윤희는 차분히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화려한 결혼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최소한으로만 준비하고 결혼 반지 한 쌍과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婚礼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감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지훈이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엄마 손안에서만 자라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신부 윤희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속으로 먹먹한 감동과 뿌듯함, 그리고 살짝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소박한 결혼식장은 작은 동네 예식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밝은 눈빛과 행복한 미소 덕분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잔치라 느껴졌습니다. 여러 친지 어르신들이 두 사람처럼 진실하게 결혼하는 커플은 오랜만이다 며 덕담을 건네주셨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에서라도 남편이 분명히 함께 축복해주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별도의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었던 윤희, 그리고 저의 형편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좁은 집이라 조금 불편하고 사생활이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저로선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새로운 식구와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며느리 윤희가 제게 자주 다가와 작은 이야기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작은 불편함도 웃으며 넘겼고 조용히 가족들과 어울려 식사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훈이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출근을 했고 윤희는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새 식구가 들어온 덕분에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작은 거실엔 주말마다 새 신혼부부의 소곤거림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종종 밤늦게까지 미용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면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소박한 야식을 함께 먹으며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또 한 세대 앞선 인생 선배로서 두 아이의 행복을 남몰래 빌었습니다. 아들을 시집 보내고 또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그 한 해는 제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며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에 한 사람 더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이제 3명의 어른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실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과 기쁨이 교차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뒤 가족은 더 많아졌고 책임감 역시 더 커졌습니다. 3명이 어울려 사는 작은 집은 언제나 웃음과 온기가 넘쳤지만 현실은 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예전부터 항상 저희 가족을 짓눌러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집 미용실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동네 어르신들부터 주부, 아이들까지 가격을 낮춰받으니 큰 수입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없이 사는 대신 집에 낡은 수도관과 보일러, 벽지에까지 끊임없이 손이 가서 그조차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달에는 아껴 쓴 쌀마저 모자랄까 걱정이 앞섰고 여름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아들의 등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늘 가까이에서 지켜줄 수 없는 엄마로서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을 안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일용직 특성상 일이 없을 때면 손을 놓아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철이 되면 현장일은 줄어들고 수익도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윤희는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운터를 지키고 장시간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몸살에 시달리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급으로 받은 장돈을 아껴 생활비에 보태주었습니다. 가끔 휴가도 없이 혹사당하는 윤희의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인 제 마음은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하다 보니 손목과 허리, 다리 관절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특히 날이 굳거나 비가 오면 신경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항상 나는 괜찮다며 웃었고 누구에게도 내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족한 살림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한 달의 시작은 공과금, 시장비, 기름값, 기타 잡비 등 각종 지출 내역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이 변변치 않으면 주말마다 집안 청소, 아파트 단지 청소 같은 부업을 찾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일이 넘치는 시기에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형편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아이들이 어릴 땐 어떻게든 떡이나 과일 한 접시, 새 옷이라도 한 벌 산 기억이 나지만 손주가 없는 지금은 필요한 이불 한 장, 멀리 시골에 계신 친척에게 줄 작은 선물마저도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윤희는 자기 용돈을 아껴 새로운 소원 수첩을 선물하며 지훈 역시 가족을 위해 사소한 일 하나라도 더 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압박은 가족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의 일과 내일에 대한 걱정과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젠가 더 나은 날이 올까? 이번 달은 괜찮을까? 하는 질문들이 입가를 맴돌지만 서로에게는 긍정적인 힘이 되려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가끔은 쓸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부러움을 도녀가리며 동년배 친구들이 손자녀 돌보러 다닌다는 말에 부러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제 가족에게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기에 충분히 행복하다는 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은행 매출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신용이 낮고 담보도 마땅치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 한 푼 꼼꼼하게 장부에 적고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가끔 예기치 않은 병원비나 집안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식탁을 마주한 네 식구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궁핍 속에서도 저희 세 사람은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장에서 반값 세일하는 야채를 함께 고르며 깔깔대고 집안에 새로운 수건 하나, 커튼 하나만 드리워도 즐거워했습니다. 때론 우리 집은 언제쯤 넓은 아파트에서 살아볼까 하는 소소한 꿈도 꿨습니다. 모든 것이 빠듯하고 고단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고단함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던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아들과 며느리 윤희가 결혼해 우리 집에 들어온 직후 솔직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반가움과 환영의 미소를 지었지만 안에서는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미운 시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같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할 때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꺼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희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기보단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윤희가 낯선 시댁에서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생활을 함께하니 얼마나 긴장되고 조심스러웠을까요? 사실 저도 며느리 시절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속으론 혹시 내가 계속 참견하면 며느리가 힘들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며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진앙 무언의 벽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윤희는 국물만 조금씩 떠가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 해도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잠시 후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혹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친구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쉽게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낯선 환경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게다가 가끔 윤희가 집안일을 실수하거나 음식간을 못 맞추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잔소리 후에는 이내 후회가 밀려왔고 내가 너무했던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소한 실수에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기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혹은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윤희에게 힘들면 쉬어도 된다며 배려를 부렸지만 오히려 그 배려조차도 며느리에겐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준비하다가 가끔 서로의 손이 부딪히면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며느리 윤희의 배려 깊은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들 지훈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혼자서 저녁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나가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고 힘들어 보이면 마치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물 한 컵을 내미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미용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늦게 귀가했는데 윤희가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 어색했던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윤희는 저와 함께 동네 시장에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제 곁을 조용히 걷기만 했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추억을 들려주면 윤희는 경상도 사투리를 살짝 섞어가며 자기 집안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상대방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가게에서 할인하는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법, 전통 반찬 만드는 노하우를 가르쳐줬고 윤희는 제가 모르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온라인 장보기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대와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가끔은 주변 친척이나 이웃들이 며느리 흉을 보거나 관습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기대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우리 며느리는 내 딸과 다름없다며 감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윤희는 남의 집 딸이 아닌 이제 진짜 내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서 마음을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려와 이해, 꾸준한 노력이 쌓여 저와 며느리의 관계도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친구처럼 편하지는 않아도 지금은 마음속의 거리보다는 따뜻함이 훨씬 앞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며느리와 따로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더 나은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 뜻밖의 사고. 어느 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우리 가족을 찾아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지우는 이른 아침 일터로 나갔다.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아들을 배웅하고 저는 미용실에서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평소 오지 않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더니 간단히 인사도 없이 지훈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큰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세상이 멈춘 듯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지훈이가 다쳤다니 제발 큰일 아니게 해빌며 떨리는 다리로 병원까지 달려갔다. 진료실 앞에서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는데 며느리 윤희 역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평소 조용한 윤희도 울먹이며 엄마 괜찮을까요? 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고작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채로 둥그렇게 앉아 떨고 있었다. 다행히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훈이는 다리에 심각한 골절을 입고 온몸 타박상에 휩싸여 있었다. 의사는 깁스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소 한 달 이상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허탈감에 눈물이 쏟아졌다.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던 아들이 한동안 일할 수 없게 되자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지훈이의 회복을 위한 걱정이 앞섰다. 지훈이가 입원한 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윤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지훈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잠깐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들러 간호를 했다. 저 역시 틈틈이 미용실을 쉬거나 고객 예약을 미루며 병원에 동행했다. 지훈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자식이 아파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심정이란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제서야 더 깊이 깨달았다. 병원비 역시 큰 부담이 되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격히 늘었다. 치료비, 약값, 교통비, 이것저것 쌓여가는 영수증들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수백 번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내색하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윤희는 아픈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지친 기색 없이 밥과 간식, 필요 물품을 부지런히 챙겼다. 저 역시 몸이 힘들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하루도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며느리 윤희의 변화였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윤희는 남편의 병실에서는 책임감과 부드러운 강인함으로 주변을 살뜰히 챙겼다. 지훈이의 몸을 닦아주고 수시로 링거와 물, 간식 등을 챙기며 밤에는 아픈 남편의 곁을 꼭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기 일이나 휴식을 희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 투정하지 않았다. 저는 멀리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이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실감했다. 병원 생활은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지친 나날이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나는 자책감도 울려왔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전보다 더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지훈이는 미안하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며 눈물을 삼켰지만 저와 윤희는 한마음으로 무사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다독였다. 윤희와 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말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으나 병원에서 함께 긴 밤을 지새우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윤희는 지훈이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거나 엄마도 많이 피곤하시죠? 묻곤 했다. 저 역시 윤희야, 네가 있어서 참 큰 힘이 된다고 진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엔 처음 만나던 날에는 없었던 신뢰와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사고는 우리 가정의 큰 재난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의지를 더욱 난폭하게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각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훈이는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집안 살림과 미용실을 오가며 윤희는 가정을 지키며 초인적인 힘을 내며 버텼다. 가족의 힘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더욱 빛나는 법임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 어렵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희망의 끈을 부여잡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정이 싹 트고 이해가 깊어지다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며느리 윤희 사이에는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찾아왔다. 오랜 시간 조용히 각자의 몫을 해내던 두 사람이 고난 앞에서 함께 힘을 합치다 보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상대방의 손에 든 커피나 피곤한 표정을 자연스레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자 윤희가 조용히 텀블러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따뜻한 차 마시세요. 평소에는 말없이 머뭇거리던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었다. 그 작은 온기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위로를 느꼈고 윤희가 내 가족으로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있는지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너무 나만의 입장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하루의 피곤함과 지훈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내 인생의 작은 추억들을 윤희에게 하나둘 풀어내기 시작했다. 윤희는 처음엔 들으면서도 숟가락이나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성껏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내 이야기를 귀찮아할까봐 조심했지만 오히려 지훈이가 어릴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네요 라며 웃어주거나 엄마, 어린 시절에도 힘든 때가 참 많으셨죠? 하며 먼저 공감해 주었다. 이런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 서로 경계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렸다. 집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집안의 전통 반찬 비법, 김치, 담그는 요령, 손난두를 빚는 방법 등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윤희는 배우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따라했고 처음 몇 번은 실수를 해도 제가 안쓰러운 표정이나 잔소리 대신 천천히 해도 돼. 엄마도 젊어서는 많이 흐트렸어. 라며 격려했다. 어느 날은 윤희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추장볶음을 만들어서 내게 대접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 신선했고 진심이 담긴 손맛이 느껴졌다. 그 순간 이 집에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밀려왔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던 나는 인터넷으로 미용실 예약도 못해 애를 먹었다. 하루는 윤희가 조용히 다가와 제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며 자상하게 설명해줬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가 직접 손을 잡고 친절히 알려주는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도 붙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설렁탕 끓이는 법도 배웠네요. 라며 서로 칭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묻는 사이가 되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은 만남에서 진정한 신뢰와 정을 심어주었다.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했다. 특히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저에게 윤희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라고 말한 날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복받쳐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종종 며느리와 잘 지내니 좋겠다 라는 말을 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한 미소만 지었겠지만 이제는 우리 윤희는 내 딸보다 더 딸 같다나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산다고 나도 뿌듯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윤희 역시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어머니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이런 진심이 오갈 때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더 커지는 것만 같았다. 이처럼 서로가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예전의 어색함과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진짜 가족으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때때로 세대 차이로 작은 오해나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훈이의 재활 과정이 길어지면서 나는 윤희에게 마음의 짐을 털어놓기도 하고 가끔은 윤희 역시 내게 고민을 풀어놓아 서로의 의지가 되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힘들 땐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괜찮다, 우리 다 잘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힘주어 건네는 사이는 이제 어느새 두 여성이 아닌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돌아보면 우리 마음의 문은 고난 속에서 살며시 열렸다. 상처도 많았고 불안도 컸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두 세대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다 지훈이의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다. 아들의 재활과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지훈이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가 되었다. 내 나이 60이 넘어서 육체적으로 예전만큼 힘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동네 미용실을 지키며 근근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도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손님이 부쩍 줄었다 싶으면 단골집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깎아드렸다. 집집마다 발품을 팔며 출장을 다니자 손님들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마다 작은 보람이 가슴에 쌓여왔다. 나 역시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한다기보다 내 일에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요즘 저녁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언젠가 사무직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평소 조용했던 윤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내는 모습을 보며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짠했다. 일 끝나고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니 이 댁 여자들이야말로 정말 강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미용실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윤희가 교재를 보며 막막한 표정으로 한숨 짓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으며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하자고 다독였고 윤희는 엄마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웃었다. 우린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있었다. 가끔은 집안 살림에 마찰도 있었다. 저마다 피곤한 하루 끝에 사소한 오해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금방 솔직하게 사과하고 서로를 달래주었다. 며느리가 죄송해요 엄마. 정말 저도 그만 짜증날 뻔했어요. 라고 나도 그래 나도 미안하다.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라고 솔직히 더 세대 차이를 넘어 이해와 배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살림 역시 서로가 힘을 합쳐 거들었다. 월말이면 각자 용돈과 수입, 고정 지출을 시트에 적어 공동 계좌를 점검했다. 윤희는 교통비와 식비를 최대한 아꼈고 나는 부업으로 이웃집 김치 담그기나 반찬 만들어주기를 추가로 시작했다. 이번 달엔 좀 남았으니까 다음 달엔 연탄값 걱정 없겠다. 작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다음 달을 위한 희망도 함께 새겼다. 새로운 것도 시도했다. 미용실 손님이 줄자 윤희와 나는 손을 잡고 스마트폰으로 동네 미용 출장 예약 서비스를 만들었다. 윤희는 온라인 홍보를, 나는 전화 예약을 맡아 손님들과 소통했다. SNS 사용이 익숙지 않은 나였지만 윤희가 밤마다 옆에서 하나씩 눌러 보이며 엄마, 이건 이렇게 해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 덕분에 의외로 젊은 손님들도 종종 문의를 해왔고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도 여기 미용실 친절하고 믿음직하다며 고객이 조금씩 늘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온라인 세상도 윤희 덕분에 점점 익숙해졌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잠깐의 여유도 즐겼다. 셋이 모여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각자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씩 만들어 식탁을 채웠다. 그 작은 상의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매일매일의 무거움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윤희, 내가 곧 건강해지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들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다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잡았다. 서로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지금까지 견뎌온 고생과 앞으로의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종종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누가 내 곁에 있었지?를 돌아본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 딸 같은 며느리,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아들과 함께 두 세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산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 서로를 끌어올리는 응원, 그리고 작은 성취의 기쁨이 바로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임을 이제는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다. 큰 시련, 병마와의 마주침. 윤희는 결혼 후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지훈이의 재활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우리 가족이 겨우 한숨을 돌릴 즈음이었다. 하루는 윤희가 퇴근하고 들어와 무심히 말했다. 엄마, 가슴에 혹 같은 게 만져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조직 검사를 맡겼는데 결과가 며칠 뒤에 나온대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나는 무심코 요즘은 젊은 사람도 혹이 잘생긴데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싱긋 웃어 보였지만 그날 저녁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윤희는 어두운 얼굴로 병원에서 돌아왔다. 지훈이와 나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며 말없이 기다렸다. 침묵을 깨뜨리는 건 윤희였다. 암이래요. 유방암 초기래요. 조용히 떨어지는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평생을 꿋꿋하게 견디온 나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함부로 앞서 올 수 없어 정적만 길어졌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윤희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요즘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우리 같이 힘내자. 며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혼자 흐느꼈다. 이 집에 들어와 누구보다 성실하게 고생하며 웃음 주던 아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애가 타고 무력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윤희의 암투병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고비였다. 치료비 걱정이 가장 먼저 엄습했다. 진료비와 검사비, 항암 치료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우리는 평생 모은 적금 일부를 해지하고 한 줌의 여유도 없는 살림을 더 아껴 쓰기로 했다. 미용실 손님들은 점차 내 사정을 알게 되면서 누군가는 반찬을 싸주고 누군가는 잠깐 가게 맡아줄 테니 다녀오라며 따뜻한 정을 건네기도 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생각 이상이었다. 윤희는 머리가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했다. 처음 머리를 짧게 자를 때 나는 조용히 미용 가위를 들어주며 네가 제일 예쁘다며 웃어주었다. 밤이면 윤희가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실까봐 나는 방문 앞에 귀를 기울였고 낮에는 내내 곁에서 죽이나 차를 끓여내며 남몰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윤희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가끔 식탁에 앉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 날에는 저도 자연스레 옆자리에 앉아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곤 했다.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아들 지훈이었다. 자신의 사고로 가족에 부담을 준 것도 모자라 아내가 병마와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하니 죄책감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교차 책을 읽어주고 직접 시장을 봐오기도 했다. 때론 내게 엄마, 우리 이겨낼 수 있지? 물으며 스스로를 무한히 위로하려 애썼다. 가족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버티는 쪽을 택했다. 아침마다 힘내서 밥을 차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했다. 윤희가 몸이 견딜 수 있을 때면 나는 그녀에게 전을 부치거나 김밥을 하는 법, 쉬운 요리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도 했다. 네가 건강해지면 우리 나란히 시장 구경 가자. 서로 미래를 약속하는 말로 오늘을 견뎠다. 기적처럼 좋은 날도 절망적으로 힘든 날도 반복됐다.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 우리는 도란도란 모여 조용히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아무도 좋아졌다 혹은 다 끝났다며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을 맞췄다. 내가 평생 배운 어머니로서의 사랑, 아내와 동지로서 품었던 삶의 무게, 불행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했던 인간의 강인함, 그 모든 것이 그날 저녁에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그저 쉽다, 다 지나가겠다는 소망만 기도했다. 이제 윤희의 병투병은 우리 가족 모두의 투쟁이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는 방법을 매일 익혀갔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가족이다. 같은 아픔, 같은 희망을 나누는 가족이니까. 가족애와 의지의 힘. 윤희의 암치료와 회복 과정, 그리고 지훈의 재활은 우리 가족에게 끝없는 인내와 용기를 요구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빛났던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란 이름이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쓰러지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루하루가 고비였던 시절, 우리는 소박하지만 변함없는 일과를 지켜나갔다. 아침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윤희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잘 먹는 날이면 모두가 박수를 쳤고, 지훈이 재활운동 후 통증을 견뎌냈을 때에는 큰 축하의 박수와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다. 나는 두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매 끼니마다 영양 밥상을 차리려 애썼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응원도 우리 가족의 주요한 힘이었다. 어느 날 윤희가 항암 치료로 특히 힘들던 날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우리 곁에 윤희가 있어서 이 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진심 어린 이 한마디가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그리고 지훈 역시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줬다. 그는 스스로 병약해진 몸이 부끄럽고 속상했지만 윤희를 위해 좀 더 밝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다. 어떤 날 밤 그는 내게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엄마, 나는 정말 두 분이 아니면 벌써 무릎 꿇었을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이 고백을 들으며 나는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구나 싶어 울컥했다. 어려움을 나누며 자연스레 생긴 작은 의뢰들도 우리에게 소중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세 사람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했다. 작고 검소한 만찬이었지만 한 상 위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깃들었다. 윤희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는 희망 노트가 큰 도움이 됐다. 나는 일기를 쓰듯
매일 한 줄씩 집안 식구에게 고마웠던 점, 힘이 되었던 말을 적어서 건넸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딸, 자랑스럽다. 지훈아, 네 웃음 덕분에 집안이 밝아진다. 처음엔 멋쩍어 하던 아이들도 점차 자신만의 글귀로 답해주며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어느 날은 윤희가 엄마, 이 노트처럼 매일 희망을 쌓으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며 미소 지었다. 평범했던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감싸주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될 때면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다. 서로 배우고 일하고 절약하면서 힘을 모았다. 지훈이의 재활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가 부담스러웠던 달에는 내가 미용실에서 더 바쁘게 일했고 윤희는 집에서 작게 부업을 시작했다. 한 번은 윤희가 힘들어도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지 몰랐어요. 엄마, 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윤희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젊은 며느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삶을 헤쳐가는 모습에 나는 그저 네 곁에 항상 있을게.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응원했다. 마음이 지칠 땐 동네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 네 계절이 바뀌면서 힘들어하던 아이들에게 다시 꽃이 피는 봄날이 올 거야. 지금이 가장 괴로워도 반드시 견디면 좋아질 거야. 라며 내 경험담을 들려줬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도 조금씩 달라졌다. 얼굴엔 미소가 많아지고 내일이 축복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가족 모두가 우리가 서로의 희망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없지만 확실한 성취와 사랑을 쌓아가다 보니 우리는 결코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내면의 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고난 끝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는 힘은 바로 가족의 품,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의지라는 사실을. 나는 이 모든 고비에서 가족이 만들어낸 응원과 정,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의 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삶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길고 험난했던 고난의 터널이 조심스레 끝날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왔다. 물론 인생의 모든 걱정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득 하루를 되돌아볼 때마다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만큼 소박한 행복들이 쌓여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가족 모두의 표정이었다. 예전엔 늘 걱정과 피로, 미안함이 가득했던 얼굴 위에 이제는 미소가 자주 머물렀다. 윤희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천천히 체력을 회복해 갔다. 집안 가득 양냄새, 겨우 일어나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이젠 스스로 밥을 차리고 남편과 장을 보러 다니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라고 말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마주보며 끓인 찌개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병마와 고통이 그 짧은 순간만큼은 아주 먼 옛일처럼 느껴졌다. 지훈 역시 더 이상 어두운 표정으로 집안을 맴돌지 않았다. 착실하게 재활을 이어가 마침내 새로운 건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서투른 걸음이었지만 가족의 박수와 격려가 커다란 용기가 되었던 것 같다. 무거운 기계가 아닌 작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 집안에는 오랜만에 환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나는 눈물겹게 박수를 쳤고 윤희도 두 손을 들고 춤을 추었다. 지훈은 쑥스럽게 웃으며 이제 내가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엄마.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익숙하지 않던 스마트폰 사용을 배워가며 젊은 손님과 소통하는 법을 연습했다. 윤희의 도움으로 동네 맘카페에 미용 홍보글도 올리고 예약 앱도 만들었다. 어느덧 내 손님은 예전보다 다양해졌고 나는 자신감에 차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나아가 김미송네 찻동 미용이란 작은 브랜드로 출장 미용을 알리기 시작하며 가까운 이웃들은 이젠 대세 하는 시간을 만들고 집 작은 거실에서 노래를 틀고 소소한 파티도 했다. 때로는 윤희가 집에서 작은 인형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 힘든 투병을 돌아보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기적인 것 같아요. 라고 내게 털어놓았다. 내 삶도 가족의 변화도 단숨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계절마다 아픈 관절이 신호를 보내오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걱정이 기웃거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은 어려웠던 시절을 의지와 사랑으로 극복해낸 소중한 기억 덕분에 어떤 두려움도 조금씩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다. 이웃이나 지인들은 집안에 다시 웃음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봤다. 할머니,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도 아드님도 얼굴이 환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서로 눈짓으로 미소 짓곤 했다. 그 미소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수많은 현실의 고비, 참고 견딘 눈물과 용기가 담겨 있다. 어떤 날은 가족 셋이 강가를 산책하면서 앞날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이제 더는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셋이 바닷가로 여행 가요. 이런 소박한 계획이 지금의 우리 가족에겐 가장 큰 꿈이자 행복이다. 돌이켜보면 기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괴로운 담. 쓰러져 울던 이불 속에서 누군가 불러준 이름. 그리고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라고 다짐한 작은 손길들. 이런 순간들이 이어져 결국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임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이따금 맑은 아침, 실눈을 뜨고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본다. 참, 살아줘서 고맙다.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 속으로 조용히 인사한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버티는 모든 이에게 작은 기적이 늘 함께하길 소망해 본다. 필요하다면 대화 방식의 장면 추가, 감정 디테일 추가 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삶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몇 년에 걸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가족의 믿음과 정성 덕분에 어느덧 우리 집안은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그 빛은 놀라운 대박도 순식간의 행복도 아닌 작고 평범한 하루의 기적이었다. 가족 셋이 서로의 이름을 다시 환하게 부르고 미소 짓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의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고 지훈과 나에게 오늘은 한강을 걷고 싶어요. 라며 작지만 의미 있는 소망을 자주 내비쳤다. 그녀의 긴 머리 대신 짧은 머리칼 위에 밝은 미소가 피어나는 걸 보니 새삼 인생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지훈도 결단을 내렸다. 오래전 사고를 딛고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 재활을 꾸준히 이어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윤희야, 나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려고.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그 말에 나도 그리고 윤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 셋이 마주보며 조용히 손을 마주잡았던 그 밤은 잊을 수 없는 작은 기적의 한 장면이었다. 나 역시 변화를 맞았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 사용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앞섰지만 윤희에게 배우고 동네 젊은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출장 미용 알림을 모바일 앱에 올리고 김미숙 미용실을 조그맣게라도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게 된 건 내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요즘은 미숙이 언니 덕에 젊어진다며 농담을 건네고 젊은 손님들도 SNS 예약을 해주는 일이 드문드문 생겼다. 이 세 가지 변화, 윤희의 건강, 지훈의 새로운 출발, 내 일상의 소소한 도전, 이 합쳐져 우리 가족 모두의 기적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느 봄날 셋이 함께 노란 개나리 길을 산책하며 소소한 꿈을 나누던 순간이다. 언젠가는 꼭 셋이서 제주도에 놀러 가요. 윤희가 말했다. 어릴 적 바닷바람 냄새를 다시 맡고 싶네. 내가 답했다. 지우는 이번엔 꼭 엄마랑 사진도 찍자. 라며 웃었다. 그때의 공기, 석양빛, 가족의 미소. 모든 것이 내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집에서는 웃음이 더 자주 터졌고 저녁이면 각각의 하루를 돌아보고 칭찬해주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 윤희 덕에 맛있는 반찬 먹어서 고마워. 엄마가 힘내주니까 아들인 내가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상처와 불안에 따뜻한 연고가 되어주었다. 최근에는 수첩 한 켠에 가족 모두가 오늘의 기적을 적어보는 놀이를 시작했다. 나의 첫 줄은 늘 이거였다. 당당해졌다. 기적은 엄청난 변화가 아니었다. 고난 속에서 배운 인내, 끊임없는 위로와 작은 성취. 다 잘 될 거야. 나는 믿음 아래 함께한 식구의 힘.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들이쉬는 신선한 바람의 향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가족만의 기적이었다. 나는 깨닫는다. 하루의 끝에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먼 길을 돌아 지금 여기 함께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내게 준 찬란한 기적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곁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기적이 매일 피어나리라 믿는다. 추가로 인물별 대사, 구체적 생활 장면 등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띄우는 희망과 메시지. 65년이라는 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젊은 시절에는 내일을 향해 달렸고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책임질 때는 오늘의 무게를 견디느라 조금은 거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배웠다.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평범했던 나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 환하게 웃는 가족의 얼굴, 따스한 햇살 한 줄기, 시장 길목의 노란 꽃, 모든 순간이 내겐 더할 나위 없이 빈틈없는 선물이다. 나는 때때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 혹은 나 같은 어머니들에게 작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어진다.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외로운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소박한 희망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기대고 손을 내밀고 함께 울고 웃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느샌가 자신의 일상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내 삶에는 대단한 욕심이 없다. 내일도 가족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기를, 아픈 사람 없이 평안하기를, 작은 수입이나마 흘러들어와 따뜻한 전기장판을 깔 수 있기를, 이처럼 평범한 바람이 내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큰 등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무엇 요새의 한마디, 함께 읽은 밥상의 미소. 손끝에서 전해지던 따뜻한 체온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 나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한껏 응원하고 싶다. 정말 고생했어. 잘 버텼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오늘도 거울 앞에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방에서 새하얀 앞치마를 메고 있는 내 딸 같은 며느리에게, 저녁 늦게까지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내 아들에게 전한다.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어김없이 노을은 지고 꽃은 다시 피었다. 괴로웠던 만큼 단단해진 심장, 슬픔 너머로 손을 내밀어준 인연들을 생각하면 남은 인생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내일도 밝은 얼굴로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가끔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내고, 때로는 예전의 아픔을 노래로 떠올리며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부디 자신의 삶을 조금은 더 사랑해줬으면 한다. 지금 가진 것, 함께하는 이, 살아낸 하루에 소박하게 고마워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행복이란 걸 언젠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에 속삭인다. 나의 하루여, 고맙다.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모두. 당신 덕분에 나는 이만큼 살아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내일이 온다. 매일이 새로 태어나는 작은 기적이고 그 속에 내 인생도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이제 나는 더 바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살아낸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이자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삶에 띄운다. 살아있어 고맙고 함께라서 행복하다고.